내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재연기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이른바 킬체인이 완료되는 2023년이 목표 시기로 제시된 건데요. 네,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한강 이북 잔류도 결정됐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당초 내년 12월 1일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기로 한 것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시기를 늦추자는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양국은 시기를 못 박는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제시됐습니다. 내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문서도 내년 SCM 이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와 주한미군 210 활용여단의 동두천 잔류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교란 파괴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해 작게 5027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북방 한계선 준수도 촉구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다시 연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증가한 반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박진형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입니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위협은 물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제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과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구비도 명시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여부가 전작권 전환의 관건으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이 됐는데도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거나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이 구비되지 못했다면 전작권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내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 합의로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매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군사주권 포기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물론 미군 부대 잔류가 결정된 동두천시 주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발표 이후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곳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주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한 미 2사단의 210 화력여단이 잔류하게 되는 캠프 K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미군 기지 중 가장 넓은 이곳이 그대로 있게 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동두천시와 시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잔류를 결정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의 미군 기지를 잔류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10만 동두천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60년 넘게
작전 통제권을 외국 군대 통째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한민구 장관은 무기한 연기라는 것은 비약적 해석이라고,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2023년이 전환 목표라고 강조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도 논란입니다. 일단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만 17조 원이 필요합니다. 210 화력 여단을 대체하기 위해 다연장 로켓을 들여오는데도 수조 원이 들고, 글로벌 호크와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사업까지 합치면 6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안보를 내세우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야당이 공약 파기라면서 공세에 나서자 국가 안위를 내세워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